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요. 국민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저는 나는 이거를 받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국민연금의 그 역사를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였어요. 네.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국민연금이 효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었죠? 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게 88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이 했던 말씀이 왜 돈 뜯어가냐 이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참 효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정도로 입장이 국민연금. 바뀌셨어요. 예, 입장이 바뀌었죠. 막상 바꿔보니까. 네. 이게 88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가입자 수가 한 2,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600만 명 정도가 되고 근데 이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혁의 역사를 좀 본다 그러면 두 번이 한번 개혁이 됐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98년도, 그러니까 88년도에 도입됐다가 네.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한번 개혁이 이루어졌었고, 네.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그때 개혁안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국민들의 반발, 또 국회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 와서 다시 한번 이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5차 재정 추계라고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계잖아요. 말 그대로 5년마다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2023년도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5차 재정 추계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가 이 개혁안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미 걸고 있고요. 예, 예. 3대 국책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공약 중.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개혁안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는 정부도 이번에 이제는 그 추계를 통해서 이번에 개혁안을 국회로 넘기고요. 국회도 이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줄여서 우리가 보통 연금특위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연금특위에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 게 모수개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모수개혁과 구조적 변화가 있는데 모수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수예요. 말 그대로 이제 변수를 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령 시기를 늦춘다든지 보험료를 높인다든지 이게 이제 모수개혁이고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국민연금하고 항상 맞닿아 있는 게 뭐 사학연금, 그다음에 맞아요.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걸 합쳐버리는 거죠. 이게 구조적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는 구조적 개혁은 힘들고 이제 모수 개혁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보험료를 높인다든지, 그렇죠. 지급 시기를 늘린다든지, 뒤로 늦춘다든지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이제는 뭐 뜨겁습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장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다 보니까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연금 보면은 이제 보통 이게 금융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이제 국민연금 공단에서 날라오는데 이 현재대로라면 65세부터 맞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예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몇 세부터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뭐 그 말씀이잖아요. 결국 네,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 주 정도에 지금 초안이 좀 확정될 예정이라죠. 그렇죠. 지금 이제 5차 재정 추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이제 5차 재정 추계인데 여기서 이제 추계가 나오고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혁안을 나올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개혁의 그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간 자문위원회라고 말씀드렸던 이 자문위원회에서 18일 회의를 이미 가졌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개혁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뭐 연금 특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상안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내는 돈이죠. 보험료를 지금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은 9%입니다. 네, 네. 뭐 직장인들은 또 회사에서 반 내주죠. 근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또. 그래서 9%인데 이거를 이제는 보험료를 또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소득 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인데 그럼 말 그대로 이걸 높인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더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더 주고 더 받겠다라는 이제 개혁안인데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민간 일각에서는 이거 개혁안 취지와 다르다. 한마디로 이제는 좀 덜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기금 고갈을 좀 늦추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동반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발도 있습니다. 현행. 그 정도로 사실 논란이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 주고 더 받자. 또 일각에서는 더 주되 좀 시기를 더 늦추자 이런 어떤 개혁안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결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안이 나와봐야 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 주시겠지만 일단 국민연금을 이제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한선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최저 납부 금액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 이 벨트를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야, 그런데 그렇게 될 만큼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고갈될 거를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실제 지금 고갈 시기가 굉장히 지금 이슈죠. 그래서 지금 언제 고갈이 되냐, 나는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앵커님께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성앵커님께서는 MZ 세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아, 영향을 주죠. 지금 현행 본다 그러면 한 20대에서 30대 분들은요. 기금 고갈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못 받을 수 있기 신경 좀 때문에. 많이 쓰셔야 네.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이제는 그 4차 추계까지 됐거든요. 재정 추계 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기금 소진 시점이 57년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5차 재경 추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상치로 본다 그러면 아마 이게 1, 2년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거의 확실시 됐거든요. 2년 정도 땡겨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205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이 이제는 소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예 없는 거예요. 빵원이 근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빵원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소진이 돼버리니까. 근데 기금이 이제는 꺾이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이제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언제 좀 더 감소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5차 재경 추계에서 예상치가 한 36년부터는 이제는 꺾인다라는 거죠. 이제는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20대와 30대 분들이 사실 내가 노후를 봤을 때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험료도 지금 현행 9%에서 만약에 개혁안이 이뤄진다면 12% 이상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럼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내가 노후 가서는 또 보장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 안에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왜 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아마 국민연금 하시면은 직장인들은 되게 예민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사실 얼마 뛰어가는지 또 명세서를 받아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를 높아지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얼마큼 돌려받느냐는 것도 사실 국민연금 아까 말씀하셨던 고지서 보면은 또 나오잖아요. 날짜가 또 내가 수령 예상 그렇죠. 어력이 얼마다 이런 그렇죠. 것도 보고서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마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 생활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민해지고 있어요. 네. 예민하죠. 예. 근데 이게 고갈이 되면 네.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갈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질문이 진짜 네. 20대들, 30대한테 많이 돌아요. 제일 사실 궁금해요, 사실. 그렇죠. 40대 분들한테는 그래 나의 보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야라고 보는데 20대, 30대 분들은 나는 돈만 내고 못 받는 거 아니냐? 네, 네. 금방 질문 맞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꼭 그렇지 않다. 정부의 방침은요. 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사실 연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다 보니까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현행 체계는 적립식이거든요. 돈을 계속 쌓아둡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고갈 시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적립식이 아니라 부가식으로 바뀔 겁니다. 만약에 뭐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가식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건강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한 해 쌓아오는 그 예상 가지고 그해 연도에 다 써버립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왜냐면 그걸 예상해서 받아주고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를 이제 집행하는 건데 네, 네. 똑같이 이제 건강보험처럼 운영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이제 부가식으로 바뀌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젊은 세대한테 받아서 그해 연도에 노년층한테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금이 고갈되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식으로 이제는 전환될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에 고갈이 된다 그러면 네. 사실 뭐 국민연금이 고갈식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부가식이 된다 그러면 사실 논란은 좀 있을 거예요. 젊은 세대들한테 반발이 거기다가 상당할 거예요. 인구 구조도 좀 변화하고 그쵸. 있는 부분도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될 1인 것 청년 세대가 노령 인구를 몇 명을 몇 부담할 명을,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만약에 기금이 고갈됐어요. 예를 들어서 고갈이 된 다음에 그러면 보험료율이 얼마나 오를까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이 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 보험률이 33% 이상. 33%. 네. 3배 이상 그렇죠. 부담이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 결과에.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의 이제는 그 불안감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더 핵심적인 게 이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아. 이게 공적연금이긴 한데 명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아니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연금법 3조 2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데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걸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급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일각에서는 명문화해야 된다. 나라가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또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의 그 저항이 없이 잘 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들어보니까 이제 문제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얼마나 더 내야 되는 대체 얼마를 더 내야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지급 시기가 이제 늦춰지는 거 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험료는 제가 봤을 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이제는 재정 추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연금이 이제 고갈된다라는 조건하에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아까 말했던 9%를 넘어서 한 30%가 넘어갈 걸 보고 있고 GDP 대비로 본다 그러면 이게 한 8%를 넘어갈 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보험률 30%가 만약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30%는 넘어갈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월소득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국민연금 내야 됩니다. 내가 300만 원이다 월급이 그러면 90만 원을 사실 3분의 1이 거의 이제 그쵸. 연금으로 들어가네요. 예,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 예. 이게 부가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럼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30% 그러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런 국민연금만 30%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거기 장기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이것부터 다 하고 뭐 4대 보험료 하면은 엄청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네.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논란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은 이제 4차 추계 때 또 재미있는 그 추계가 뭐였냐면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보험료를 계산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출산율이 이제 1.05명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반다고 보면은 이게 보험료율이 한 29.3%까지 올라야 된다 이런 추계가 있었거든요. 4차 그때 추경 때.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1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것도 안 아시겠지만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네. 지난해 3분기 때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도 참 죄송해요. 저 애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을 낳으니 그래서 저도 좀 책임이 있는데 네. 죄송한 말씀 좀 드리지만은 아무튼 이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더 최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율이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을 해도 30%가 안 넘었는데 네. 지금은 출산율이 더 떨어지니까 네, 33%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도 문제지만 지출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GDP 대비 지금 한 8%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기금 고갈된
고갈됐을 상황입니다. 네. 이제 한 55년 정도에 갔을 때죠. 그렇게 된다면 GDP 대비 지출이 한 8%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현행에 봤을 때 1.3% 정도 이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게. 네.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6배 넘어가는 거거든요. GDP 대비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제 국민연금의 그 부담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이번에 개혁안이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전 생각이거든요. 물론 뭐 반발도 있겠죠. 네, 뭐 네. 해외 사례를 본다 그래도 엄청난 반발이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개혁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반발에도 무릅쓰고라도 이번에 좀 개혁안이 좀 통과가 돼서 국민연금의 기금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치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초반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가지가 있고 모수개혁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조개혁이 거론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구조개혁이라고 봤을 때요. 뭐 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연금과의 통합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서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예, 이걸 합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만큼 큰 돈을 냈는데 그만큼 나의 월급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냈는데 이거를 왜 통합시켜서 관리하느냐라는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본다 그러면은 OECD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난해 9월이었는데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통합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용의 효율화를 보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 개혁이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 사항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더라도 지금 사회적 일각에서는 구조 개혁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은 사실 표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사실. 이 표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잘 나서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모수개혁, 말 그대로 보험료를 이제 상하는 부분, 뭐 날짜를 뒤로 밀리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수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현행도 모수개혁 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제 그 해외에서도 네. 국민연금, 연금에 대한 부분은 뭐 논란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네. 얼마 전에 국민 74%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를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다. 총파업까지 일어나고 네.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보다 사실은 연금 수령의 기간이 멀지 않아요. 네. 62세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64세로 늘리지 저는 그 부분을 보고서 아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 후하게 연금 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2세인데요. 이제 네. 개혁안이 뭐냐면 64세로 이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로 이제 좀 더 늘리자는 건데. 예.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현재 ING,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지금 데모가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는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고, 특히 지금 이제 기관들이 좀 나서고 있죠.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서베이 조사를 돌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한 74%가 퇴직 연령, 그러니까 62세 연금 받는 수치죠.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다면 네. 기글 고갈된다. 예. 고갈된다. 그래서 네. 이제는 이거를 64세로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적자를 면할 수 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 정도가 이제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프랑스 정부는. 근데 이제 반대측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 개혁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공감을 한다 취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자 증세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증세에서 이 기금 부족한 거를 이제 메꿔라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측 논리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또 어느 정도 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이슈로 좀 자리 잡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번 개혁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비슷한 얘기가 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또 우리나라의 또 사회를 본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는 횡재세가 또 아마 지금 좀 잠잠한데 조만간 아마 다시 또 얘기 나오죠. 횡재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정유업자라든지 은행에서 막대한 그 이번에 코로나19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횡재세, 초과이윤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초과이윤세가 분명히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뭐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어떤 논란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 이슈들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궁금한 게 그럼 해외에서도 연금 개혁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기는 좀 개혁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실 시작을 했죠.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연금 수령 시기와 은퇴 시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연금 수령한다라고 봤을 때 아 내가 은퇴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추계를 본다 그러면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은퇴 시기를 이제 뒤로 밀리는 은퇴 시기를 좀 늘려주는 정년을 늘려주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곧 연금 수령 시기니까.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지금 현행이 이제 65세인데 67세로 더 늘리는 거죠. 정년을 예. 뒤로 예.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예. 덴마크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행이 이제 67세인데요. 정년이 68세로 이제는 늦추는 방안. 그다음에 저는 핀란드 방식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은퇴 시기를 63에서 68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는 만약에 내가 연금을 더 받고 싶으면 정년을 뒤로 빼라. 그러니까 은퇴를 나중으로 해라. 뒤늦게 해라. 일을 더 해라. 그렇죠. 일을 더 한다 그러면 이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겠죠. 네네.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도 좀 괜찮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그다음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정년을 없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부터 정년을 65세에서 이제 70세로 이제 늘렸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초고령화 사회,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고 우리나라는 네.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 이제 해외 사례, 이런 선진국들의 이제는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는 5차 재정 추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을 가지고 초안이 작성될 거고 연금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 28일 정도에 열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곧 이제 이번 주죠. 그래서 네. 아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나의 네. 미래에 대한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소식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